안녕하세요 여러분, 수익률 상승에 도움을 드리고 싶은 헬퍼입니다. 국내 증시는 여기 구름대에 막혀서 조금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요.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꽤나 이제 오랜 시간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S&P를 봐도 그렇고 나스닥을 봐도 그렇고요. 근데 이제 결국은 제 생각에는 이제 여러 가지 근거가 있겠지만 단기 반등 이후에 아마 크게 하락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자세히 좀 보도록 하고요. 전반적으로 한번 오늘은 그냥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밸류에이션부터 살펴보면은 이제 코스피 일드갭으로 봤을 때 이제 국고채 금리로 나눈 거죠. ROE가 많이 낮아졌기 때문에 다시 이제 좀 고평가 영역으로 되돌아가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페드 모델로 봐도 다시 이제 좀 비싸지는 우리나라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긴 시계열로 봐도 다시 좀 비싸졌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일드갭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다시 좀 비싸져 버리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랑 S&P 같이 돼 있는 거 한번 할인율 살펴보시면은 두 나라 다 비싸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전히 비싼 밸류에이션 레벨이고, 그 다음에 이제 S&P랑 코스피 같은 이제 페드 모델을 봐도 두 나라 다 같이 비싼 레벨에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드갭이나 페드 모델 둘 다 보셔서 이제 아시다시피 궁장만 안 좋다라고 하지만 사실 할인율로 봐서는 다 비슷비슷하게 가죠. 그냥 우리나라가 그만큼 성장률과 R이 안 좋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R이 금리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제 그 부분의 영향 때문에 못 올랐던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 밸류에이션은 항상 그냥 맞게 가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S&P PBR 상당히 높은 수치입니다. 그래서 좀 조심하실 필요가 계속해서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다음 간단한 것부터 먼저 살펴보죠. 그래서 미국 쪽 BEI 기대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에 특히 단기 구간이 많이 상승을 했고 전 구간 다 좀 상승 추세에 있고요. 실질 금리 같은 경우에는 2년은 조금 단기 구간 좀 내려가고 있지만 나머지 구간은 그래도 다 상승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사실 더 최악의 상황입니다. 금리는 안 오르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사실 안 좋은 이유로 막고 있어요. 이제 하느니 이제 무제한 RP라고 해서 결국 QE 같은 행동을 하고 있고, 결국 이게 결국 통화 가치의 하락이라고 볼 수 있겠죠. 거기다 국민연금 동원해서 채권을 사거나 이제 환해지를 하거나 결국은 모든 나라가 사실 망하기 직전에 하는 패턴입니다. 저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따 얘기를 하겠지만 매우 많이 좋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S&P를 이제 글로벌 GDP로 나눴을 때 상당히 높은 수준까지 역대 최고치로 올라갔었고요. 찍고 이제 빠지고 있는 중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ISM 제조업, 비제조업 다 사실 단기적으로는 올라가는 추세긴 합니다만 여전히 일단 제조업은 50 미치고 서비스업 같은 경우에는 50 위에서 일단 계속 올라가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국내 쪽 같은 경우에는 일간 한국 수출액을 시가총액으로 나누면은 거의 증시랑 비슷비슷하게 가는데 지금이 엄청 싸다고 말할 수는 없는 밸류에이션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여전체 대비해서 회사채, 이제 채권 시장 스프레드 같은 경우에는 또 다시 조금 비싸져 버린 그런 상황까지 와 있고요. 회사채 스프레드 같은 경우에는 조금 올라가고 있다가 살짝 연초효과 때문에, 연초효과보다는 사실 하느니 무제한 RP의 영향으로 시중에 돈이 풀리다 보니까 그 부분이 가장 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대 강도 살펴보면은 확실히 미국 쪽 많이 약해진 모습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운수 장비 쪽, 아무래도 조선업종 때문에 좀 강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 조선 쪽을 제외하고는 다 내수 쪽 부분들이 강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금리에 민감하거나 그런 데들을 다 좋지 않고 수출 쪽 좋지 않고 그런 부분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 확실히 미국 쪽 강도가 확실히 약해진 거를 보실 수가 있고, 나머지는 그냥 참고 삼아 추세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운수 장비 이런 것도 결국 이렇게 100을 넘어갈 때 요럴 때가 이제 매집 타이밍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100을 밑으로 내려올 때 결국 다시 그냥 매도를 하고 다시 100 넘어갈 때 샀다가 또 다시 넘어오면 또 팔고 그러니까 밑으로 내려오면 팔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방법도 있다. 상대 강도가. 사실 추세가 이제 시작될 때 매수를 해야 된다. 뭐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상대 강도가 너무 뭐 이렇게 과잉이다. 이럴 땐 또 매도를 해야 되는 시그널이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증시 대비해서 50%더 강하다는 거니까 이때도 요때 팔고 요때 팔고 시그널. 통신업종도 지금 이제 사실 팔아야 됐었던 시그널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뭐 이런 식으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 뭐 요럴 때 건설도 팔아야 했었다. 시그널 딱 주잖아요. 이제 뭐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사실은 근데 뭐 저 상대 강도는 파는 것보다는 내가 강한 추세의 섹터를 매수하려고 할 때 쓰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윌리엄 오닐 분이 뭐 사실 가장 저걸 널리 전파하신 분이죠. 저 상대 강도를. 그 다음에 이제 수급 쪽 살펴보면은 S&P 이제 상업용 순 포지션 결국 이제 얼마나 규모가 큰 그런 기관 자금들은 어떻게 롱인지 숏인지 하고 있냐라고 봤을 때 S&P 숏이 조금 더 감소가 됐고 나스닥은 좀 사실 숏이 조금 더 감소가 된 그런 포지션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 그 다음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기대 수익률이 많이 떨어졌죠. 계속해서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PBR로 봤을 땐 저점이 맞는데 이게 금리랑 뭐 성장률이랑 ROE 등을 고려했을 때는 여전히 고평가다라고 보실 수 있겠죠. 이게 결국 이 연두 색깔이나 보라 색깔 기대 수익률이 결국 외국인 수급을 역축이랑 거의 비슷하게 갑니다. 그래서 기대 수익률이 낮으면 낮을수록 사실 외국인 선물 매도가 많아진다는 거죠. 수급적으로 좋지 않다는 거랑 뭐 똑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코스피 안에 있는 코스피 이제 수급이죠. 수급 이제 현물하고 선물 살펴보면은 선물은 계속해서 좀 매도가 나오고 있고 단기적으로 현물 같은 경우에도 뭐 약 소폭의 매도가 좀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 증시 고점 이후로 계속해서 줄곧 현물 매도가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긴 시계열로 봤을 때도 개인만 매수를 했던 그런 최근의 장이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용잔고 대비해서 코스피 시총도 여전히 아직까지 높은 레벨이다 보실 수 있겠고요. 뭐 코스닥은 그냥 참고 삼아 보시면 될 것 같고 긴 시계열로는 수급은 더 최악의 상황이다 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신용잔고 대비해서 코스닥 시총도 여전히 높은 수준이고 신용잔고는 다시 또 증가를 하면서 한 5천억 정도 증가되면서 16조 3천억 정도 16조를 다시 좀 돌파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표들 살펴보면은 연준 지난주 대비해서 이제 BS 결국 재무상태표 움직였던 거 살펴보면은 지급준비금이 좀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1587억 정도 달러 정도 증가가 됐고요. 이제 TGA가 정부 현금이 672억 달러 정도 감소가 됐고 RRP가 3169억 달러 정도 감소가 됐습니다. 온 RRP는 586억 달러 정도 감소가 됐고요. 등등등등 해서 순유동성은 한 11억 정도, 억 달러 정도 증가가 됐고 연준 총자산도 그 정도 증가가 됐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BDI랑 이제 SCFI 같은 경우에는 BDI는 조금 하락 추세를 조금 마무리를 하긴 했고요. 단기적으로 SCFI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단기적으로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정 기준금리는 사실 지금 3.42로 매우 낮은 수준이다. 그러니까 기준금리에다가 통화량까지 감안한 그런 기준금리, 실제 이제 기준금리가 지금 한 3.4 정도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쭉쭉 내려가서 뭐 어제 뭐 PPI 발표도 있었죠. 이제 오늘 CPI 발표도 있지만 그래서 뭐 PPI는 뭐 그냥 예상치보다는 낮게 나왔지만 어차피 이게 추세가 중요한 건데 조금 이따 한번 보시죠. 일단 뭐 GSCI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좀 올라가고 있죠. 아무래도 구리보다도 WTI 영향이 가장 크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
생산자 물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MOM 같은 경우에는 뭐 예상치보다 낮게 나왔습니다만 뭐 YOY도 그렇고, 근데 중요한 거는 추세 자체가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장 큰 문제인 거죠. 전년비 YOY로 봤을 때 이게 스물스물 계속 올라가고 있는 게 문제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뭐 자세한 설명은 사실 뭐 지난주에 얘기를 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뭐 통화량 대비해서 S&P 여전히 고평가 영역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 뭐 나스닥도 마찬가지고요. 주택 대비해서 S&P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정부 부채 대비해서 GDP 상당히 높은 수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금을 통화량 대비로 나눴을 때 이제 계속해서 금 가격이 올라가고 있었기 때문에 많이 좀 올라왔었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 이제 SOFR 빼기 EFFR은 이제 연초가 되면서 사실 내려오긴 했지만 계속 사실 위기 시그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뭐 매번 말씀드리지만 EFFR 금리가 훨씬 높아야 되는데 이게 이렇게 된다는 것 자체가 지금 시장에 돈이 없다라는 거를 나타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뭐 결국 가야 될 길이, 그럼 언제 시장이 결국 다시 좋아질 수 있냐라고 했을 때, 뭐 매번 얘기를 드립니다만 이게 연준 총자산 대비해서 GDP가 여기까지 내려와야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까지 내려오는 게 아마 정말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결국은 QT도 아마 중단이 될 거고, 그럼 더더욱이 내려오기 힘들겠죠. GDP가 증가되는 부분밖에 안 될 테니까요. 이제 저때가 내려오면 그때 이제 사실 채권을 사든 주식을 사든 해야 될 때가 올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매번 얘기를 드리다시피 이 소매 판매가 수요고 산업생산이 공급인데 이게 갭 차이가 계속 벌어지고 있는 게 인플레이션 요인이고, 수요는 결국은 줄어들 수 있겠지만 공급이 더 줄어드는 게 문제인 상황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뭐 미국이나 한국이나, 근데 한국은 더 최악인 게 금리가 올라가면서 가처분 소득 때문에 소매 판매가 더 급감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내수를 살리려고 금리 인하를 하면서 하고 있지만 내외 금리 차가 너무 커서 환율이 튀고 있죠. 그래서 이제 물가 쪽도 결국 압력을 받을 거고, 지금 WTI 유가도 올라가면서 아마 한두 달 내에 이제 국내 쪽은 또 물가 압력도 받게 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국내 쪽이 사실 전 더 최악의 상황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국내랑 유럽이 사실 제일 최악의 상황들이다. 근데 유럽보다도 저는 우리나라가 더 최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지금 가계부채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정말 가장 최악의 상황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니까 예전 같은 경우에는 결국 다시 미국에서 돈을 풀어줘서 그게 다 해결이 됐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러지 못하는 상황이 돼버렸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안 될 걸 알면서도 지금 어거지로 지금 하고 있다. 뭐 RP를 하고 뭐 별의별 행동들을 다 하고 있는데 정말 이게 결국은 부질이 없는 행동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이제 예대율이 낮을 때야 뭘 해도 상관없거든요. 이제 IMF 때도 예대율이 낮았기 때문에 뭐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IMF 때 같은 경우에는 결국 주체가 이제 정부, 가계, 기업이라고 쳤을 때 기업이 문제가 많았고 가계랑 정부는 좋았습니다. 그래서 기업이 안 좋은 거를 뭐 금모으기든 뭐든 해서 다 도와줬어요. 그래서 이제 쭉 2015년까지 괜찮았습니다. 2015년부터 또 문제가 됐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행이었던 거는 미국의 QE로 인해서 이때까지는 괜찮았습니다. 미국이 돈을 풀어줬으니까요. 미국이 돈을 풀어줘서 우리나라 안 좋았지만.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나라 다 차고 미국이 이제 QE가 아닌 QT로 돈을 빨아당기고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가계부채가 폭증을 해서 가계는 사상 최고로 최악이 되었고, 정부도 정부 부채가 너무 많아졌고, 이제 사회 보장까지 다 하면 우리나라가 미국하고 비슷합니다. 정부 부채가. 이게 발표가 우리를 따로 해서 그렇지. 기업은 뭐 솔직히 세모긴 해요. 이 정도만큼 안 좋진 않습니다. 솔직히. 근데 중요한 건 기업이 가계랑 정부를 도와줄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가능하지만 이건 불가능하거든요. 당연히 이윤 집단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저는 뭐 IMF 때보다도 훨씬 좀 심각해지는 상황이 오리라 생각을 합니다.
뭐 결국 중국하고 우리나라만 지금 금리 방향이 계속 반대로 가고 있어요. 전 세계에서. 이게 지속될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여집니다. 통화 송수 중국도 결국 내려가고 있다는 것 자체가 다시 M1을 풀고 있다는 거고, 이렇게 되면은 결국 위안화 환율을 막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아마 우리나라도 아마 지금 제 업데이트를 언제 했는지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여기 M1이 아마 올라가고 있을 거예요. 우리나라도 돈을 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나라 올라가고 있죠 지금 이렇게 M1이. 이게 결국 돈을 풀고 있다는 건데, 이제 이렇게 풀면은 이제 미국도 풀고 우리도 풀고 할 때는 환율이 문제가 없겠지만, 미국은 줄이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풀고 있으면 당연히 문제가 생기겠죠. 지금이 이제 그런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술적 지표들 살펴보면 이제 국고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이제 다 금리가 올라가고 있는 추세다. 미국이 훨씬 더 심하게 올라가고 있는 추세다. 볼 수 있겠고요. 뭐 달러 같은 경우에는 강세긴 한데 살짝 언제든 빠져도 이상하지 않을 그런 좀 약간 선행으로 보는 애들이 조금 약간 이제 반대 포지션을 나타내고 있고, 금은 일단 롱추세고 WTI도 롱추세고, 삼성전자 아직은 중립,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숏추세, 엔비디아도 숏추세로 돌아선 상황이다 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점수화로 살펴보면은 이제 국고 같은 경우에 중립으로 돌아왔고요. 이제 국고 10년도 중립으로 돌아왔고, 미국채 10년도 이제 숏추세에서 약간 숏추세가 약해졌고요. 달러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롱 추세가 좀 약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금선물 같은 경우에 롱 추세가 다시 강해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WTI 같은 경우에는 중립 여전히. 그 다음에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중립으로 바뀌었고요. 숏 추세에서. 애플 같은 경우에는 다시 중립으로 바뀌었고 롱 추세에서. 마이크로소프트는 숏 추세로 다시 전환이 됐고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중립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국내 같은 경우에는 결국 저 추세적인 상승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나 인위적으로 지금 금리를 누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뭐 결국은 금리가 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다. 이제 외국인 국채 선물 매도도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국내 쪽은 뭐 이변 없이 결국은 금리는 오를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미국채 10년물도 일단 단기적으로는 50분봉으로는 과열이 맞습니다. 과열이고 200으로도 거의 과열 근처예요. 그래서 미국은 한번 뺐다가 갈 수는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 이제 CPI이긴 한데 CPI가 좀 낮게 나올 수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해요. 금리가 좀 빠질 때도 되긴 했거든요. 미국은 한번 기술적인 조정 받고 그 다음에 올라갈 때도 돼서 뭐 그렇게 나와도 이상하진 않겠다. 금리가 좀 일시적으로 빠져줘도 이상하진 않겠다. 미국 쪽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달러 원 같은 경우에도 과열했던 부분을 다 언제든 내려오고 50은 이미 내려왔고 200도 내려올 수 있는 환경이어서 한번 조정 받고 가는 것도 나쁘지 않은 그런 상황이겠다라는 그런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금 같은 경우 뭐 그렇게 큰 추세는 있진 않네요. 금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 WTI 같은 경우에도 단기적으로는 좀 많이 올라갔죠. 그래서 50분봉으로는 조금 과열인 건 같다. 근데 200일까지는 아직 과열은 아니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 기준선 이탈 정도도 뭐 아직 그렇게 심각하진 않은데 조금 많이 올라온 것도 사실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거래량도 뭐 많이 늘었었던 거고요. RSI를 봐도 그렇고 뭐 언제든 단기적인 조정은 좀 있을 수 있겠다라는 포지션입니다. 그 다음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 단기적으로 한번 반등은 더 있어도 이상하진 않겠다 정도 레벨인 것 같기는 합니다. 이제 근데 이제 이격도는 좀 많이 사실 좀 회복이 되긴 했고요. 그래서 뭐 단기 반등이 있든 뭐 없든 뭐 결국은 내 빠지는 추세긴 해가지고 좀 조심하실 필요는 있어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애플 같은 경우에도 결국은 하락 추세인 거죠. 이게 다 모였다가 내려오고 벌어졌다 모이고 있기 때문에 뭐 긴 시계열로 봐서는 일봉 추세상은 뭐 하락 추세인 거는 뭐 좀 확실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뭐 RSI 주고 하니까 단기 반등 정도 주고 다시 빼지 않을까 뭐 이런 느낌이고요. 마이크로소프트도 뭐 애플하고 특별히 다르진 않습니다. 뭐 하방 추세인 거는 좀 명확해 보인다. 좀 중기적인 추세는 그렇게 보이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똑같은 모양새죠. 결국 내려가고 있는 추세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인 쪽 살펴보면은 코인 쪽 같은 경우에 이제 점수는 뭐 이렇게 그냥 참고 삼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리플이 조금 강세였었죠. 120분봉도 한번 볼까요? 이제 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120분봉 볼 때 비트코인 중립이고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더리움 살짝 잘 안 보이는데 스코어를 보죠. 다 중립이네요. 이제 롱 추세긴 한데 이제 120이 안 됐으니까 이제 리플만 롱 추세라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일봉 추세로 살펴봤을 때 비트코인 중립, 그 다음에 이더리움 중립, 그 다음에 리플 다시 이제 롱 추세인 상황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120은 뭐 제외하고 이제 일봉만 보죠. 이제 비트코인 일봉 같은 경우에 뭐 120도 볼까요? 뭐 모여 있고 여기도 이제 모여 있을 수는 있겠지만 아직까지 이제 50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단기 하락을 나타낼 수 있겠는데 200은 조금 해서 이게 좀 애매한 모습이죠. 이건 좀 애매한 상황이다. 이제 그 정도 보실 수 있겠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결국 모였다가 빠지고 있기 때문에 모였다 빠지고 있어서 뭐 하락 추세에 어딘가에 가고 있다. 지금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일봉상으로는 그렇고요. 뭐 주봉상으로 봐도 뭐 특별하게 그냥 하락 추세다. 결국 이제 그렇게 보여주고 이더리움 120분봉 같은 경우에도 결국 여기는 이제 벌어져 있고 모여 있기 때문에 단기 반등을 좀 할 것 같은 모양새다라고는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한번 올라갔다가 빼지 않을까 싶기는 하고요. 사실 코인 쪽도. 그 다음에 이제 일봉상으로는 근데 중요한 건 중기 추세는 여전히 하락 추세인데 여기가 좀 벌어져 있긴 하죠. 그래서 한번 여기서 볼린저 안에 반등 줬다가 일봉도 결국 한 빠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반등을 하면 줬다가 빠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주봉 같은 경우에도 결국 과열이 좀 조정이 되고 있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 다시 이제 반등하면서 이게 모이고 벌어지고 그래서 뭐 언제 빠져도 또 이상하지 않은 구간까지 반등을 했다. 리플은 그렇게 보실 수 있겠고 일봉상으로도 올라가고 다시 올라갔기 때문에 언제든 또 여기도 조정을 보여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 됐다라고 보여집니다. 뭐 주봉으로도 뭐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지수들 살펴보면은 이제 120분봉 상으로는 여전히 일단 롱 추세에 더 가깝긴 하고요. 일봉상으로는 숏 추세에 더 가깝습니다. 나스닥하고 S&P. 근데 이제 장기적으로는 일단 롱 추세였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장 같은 경우에 이제 코스피랑 코스닥, 그 다음에 이제 숏 추세가 조금 더 강한 건 맞고요. 단기적으로는. 근데 일봉상으로는 좀 롱 추세가 더 강한 게 맞고 주기적으로 주봉상으로는 조금 숏 추세에 더 가깝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20분봉으로 봤을 때 뭐 나스닥 현물 같은 경우에는 숏 추세고요. 나스닥 선물 같은 경우에 숏 추세가 좀 약해지고 있고 120분봉 같은 경우에는 좀 롱 추세가 숏 추세가 좀 약해졌고 그다음 코스피 같은 경우에 숏 추세가 없고 중립이고 그 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롱 추세가 살짝 있는 점수로 또 정확하게 보면 이런 거죠.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중립이네요. 그냥 중립으로 돌아와 있는 상황이다. 뭐 이 정도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봉을 살펴보면은 일봉 추세를 살펴보면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뭐 중립으로 돌아섰고요. 이제 롱 추세에서 S&P 같은 경우에도 중립으로 돌아섰습니다. 코스피 200 같은 경우에도 여긴 숏에서 중립으로 돌아섰고요. 그 다음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숏에서 중립으로 돌아섰습니다. 120분봉으로 봤을 때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에 뭐 좀 애매하죠. 그래서 좀 애매합니다. 이제 딱 방향성을 볼린저로 보기엔 조금 애매하다. 근데 이제 RSI도 그렇고 뭐 저는 단기 반등 정도는 한번 주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번 CPI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는 좀 낮게 나오든 뭐든 낮게 나올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좀 반등을 주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120 볼린저 선물로 봤을 땐 좀 여기 모여 있기도 하고 벌어져 있기도 해가지고 단기적으로는 좀 올라가는 게 더 맞지 않을까 모양새가 이제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RSI로도 좀 올라가는 모습을 나타내는 게 더 어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뭐 나머지 여기도 벌어져 있고 모여 있고 해서 좀 올라가는 모습을 뭐 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봉상으로도 특별하게 이상은 없고 결국 중기 추세는 내려가겠지만 단기적으로는 좀 반등을 할 수도 있겠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S&P도 뭐 특별히 다르지 않은 모습, 중기는 결국 내려가는 모습을 보이겠지만 그런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주봉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과열이 좀 해소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 S&P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 뭐 3주봉도 마찬가지고 9주봉도 뭐 마찬가지고요. 120분봉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뭐 딱 추세가 명확하진 않아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가 조금 더 단기적으로는 조금 약간 애매해졌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 뭐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본 같은 경우 살펴보면은 확실하게 이제 올라왔다가 가는 게 더 안전하긴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한번 여기 올라왔다가 가는 게, 그래서 반등을 한번 줬다가 가는 게 더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단기 반등이 좀 있지 않을까? 제 생각에. 뭐 바로 빠질 수 있겠지만 조금 있을 확률이 더 높지 않나, 일단 그렇게 보여주고, 이제 과열은 조금 해소가, 단기적인 과열은 좀 됐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한번 살펴보면은 구름대를 넘어서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뭐 그냥 제가 보기에는 한번 조금 넘었다가 그 다음에 빠지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기는 하고요. 뭐 좀 장기 추세부터 살펴보면은 뭐 매번 얘기를 드렸다시피 구주봉이 이제 전환선 기준선 역전이 됐고요. 그래서 여기 구름대가 텅 비어 있기 때문에 결국은 무너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결국은 무너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 후행 스팬도 결국 역전이 될 모습이죠. 그러니까 정말 잘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좀 많이 안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역전이 안 되려면 결국 이렇게 올라야 돼요. 이렇게. 그럴 위인도 없을 뿐더러 이게 결국 후행스팬도 역전이 되면서 더 안 좋은 모습으로 결국은 가리라 생각을 하고, 3주봉상으로는 여기 이제 구름대랑 130일 기준선에서 지지가 되고 있습니다. 볼린저가 여기도 있긴 하고요. 근데 이제 결국 이게 한 번 정도 이렇게 반등을 줬다가 빠질 때가 더 큰 위험이 도사리고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봉상으로 봤을 때도 똑같습니다. 반등 한번 줬다가 기준선 언저리에서 결국 다시 빠지지 않을까, 뭐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S&P 같은 경우에도 뭐 기나긴 반등이 있었죠. 이제 기나긴 반등, 여기부터 해서 이 상승분을 결국 되돌리는 좀 아주 큰 하락이 저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뭐 한 요 정도까지 저는 빠지지 않을까, 못해도 이제 좀 그렇게 보여지고요. 3주봉상으로 그렇고, 그러니까 볼린저도 벌어지고 있죠. 좋지는 않은 모습입니다. 이제 고점 근처에서 저렇게 된다는 것 자체가. 3주봉 같은 경우에도 뭐 마찬가지로 볼린저에서 상대적 고점을 좀 보인 모습이고, 그 다음 주봉도 마찬가지인 거죠. 주봉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 이제 구름대까지도 돌파가 됐고, 뭐 후행스팬이면 다 돌파가 됐고, 남은 게 이제 130과 200일인데, 130일이 무너지려고 하면은 결국 여기 저점이 올라가면서 아마 이게 올라갈 겁니다. 이제 한 이 정도 지나고 나면은, 그러니까 한 요 정도 지나고 나면은 이렇게 가다가 기준선이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아마 이렇게 반등을 줬다가 뭐 이렇게 되면서 저는 크로스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러다가 이제 크로스 되면은 이제 여기서 기준선이 하락하겠죠, 다시. 이제 요때가 가장 숏에 진입하기 좋은 시점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뭐 나스닥 100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다를 건 없어 보이고, 둘 다 이제 구름대에 걸쳐 있기 때문에 여기서 반등을 좀 줬다가 저는 빼지 않을까. 근데 아주 길지는 않고 여기 뭐 전환선이나 기준선 언저리 정도에서 반등 줬다가 마무리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S&P도 그렇고 나스닥도 그렇고 결국 120분봉에서 볼린저 50하고 200이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내려갔다가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이게 A, B, C로 요 정도 느낌으로 한번 갔다가 내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뭐 다우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여기서 한 번 정도 올렸다가 그 다음에 이제 하락하는 모습을 좀 보이지 않을까 싶고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도 결국 한번 뺐다가 조정 보이고 한번 뺐다가 반등 보이고 결국 이렇게 무너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코스피 안의 내재 변동성은 다시 좀 하락을 하면서 좀 변동성이 상당히 모여있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요. 빅스 같은 경우에는 다시 이제 좀 감소가 됐다가 다시 이렇게 한 요 200일 이평 정도에서 바운드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에도 구름대 안에 있긴 한데 다시 여기 고점을 넘기진 못하고 반등 한번 줬다가 뺀 정도 나오지 않을까 싶고 니케이 같은 경우에도 구름대에서 한번 반등 줬다가 빠지는 그 정도 이제 며칠 정도의 반등 정도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유로 같은 경우도 일단 결국 구름대 깨졌을 때가 가장 더 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 항생 같은 경우 200일에서 좀 지지를 보이긴 하나 결국 단기 반등 이후에 여기도 결국 다시 하락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해 종합도 마찬가지로 좀 지지를 보이고 있긴 하나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달러 인덱스도 전환선에서 좀 지지가 되고 있기는 한데 모습상 사실 거의 3파 모습이 1파, 2파, 3파 거의 다 나온 것 같긴 해서 한번 이렇게 뺐다가 가도 좀 이상하진 않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뺐다가 가지 않을까 결국은. 달러도 그렇고 이제 달러 원도 그렇고 결국 한번 조정 한번 보이고 저는 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긴 한데 어차피 상승 추세기는 합니다. 이제 그렇다고 이제 숏을 살 상황은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위안도 계속해서 사실 중국 쪽도 돈을 풀다 보니까 계속 약세가 되고 있는 거죠. 이제 그 부분은 중기적인 추세는 계속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WTI도 이제 미국의 제재 때문에 러시아 이제 유령선단 쪽 많이 올랐고 사실 60달러에서 지금 거의 70 후반이니까 많이 올랐죠. 이제 이게 단기 과열이 조금 해소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나라고 보여주고 금선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름대는 돌파됐는데 여기서 이제 다시 재반등이 될 수 있느냐 이제 그거인 것 같고요. 국고 10년물 같은 경우 구름대를 이제 잘 버텨낼 수 있느냐 돌파가 되느냐 마냐일 것 같습니다. 국고 10년도 여기서 사실 보면은 거의 닿여 있거든요. 그래서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겠다. 한번 뺐다가 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긴 합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구름대 미치긴 한데 한번 돌파했다가 가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는데 돌파를 한들 안 한들 이걸 따라 그러니까 그럴 필요는 거의 없다. 저는 그냥 사실 밸류도 안 좋고 지금 하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은 그냥 포기하고 다시 내려갈 때 사실 이건 슛을 치는 게 더 맞지 않나 생각을 하고 애플 같은 경우도 구름대에 걸려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한 반등 줬다가 빼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단기적으로 한 반등 줬다가 빼지 않을까 싶고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한번 반등 정도는 줬다가 하락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종합적으로 결국 상황이 녹록치가 않습니다. 국채 같은 경우에도 아까 국채를 안 보여드리긴 했네요. 국채 수급이 너무 안 좋고 이제 지금 경기도 좋지 않고 사실 미국도 사실 경기가 좋은 건 아니에요. 이게 지금 사실 이게 그래서 우리나라는 경기가 더 최악이고요. 사실 결국 유동성 자체가 지금 약간 고갈되어 가고 있는 그런 유동성 장세의 끝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결국 이 근본적인 원인은 이제 미국이 중국을 잡는 데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중국과 우리나라가 좀 비슷한 포지션이다 보니까 금리 방향소도 유일하게 우리나라랑 중국은 좀 내려가고 있고 그 외 나라들은 다 올라가고 있어서 결국은 위안화를 포함해서 환율 조금 무너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달러 원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제 그 전에 이제 단기적으로 한번 올 때도 있는 거죠. 이제 그게 아마 저는 조금 이번 주 정도 되지 않을까. 잠깐 반등 줬다가 상당히 좀 안 좋은 모습으로 끝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 좀 사실 정말 이제는 기나긴 이 반등이 거의 끝났을 확률이 좀 높다고 생각을 해서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주고요. 이제 이 반등이 거의 끝난 게 아닌가 싶고 좀 계속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아요와 구독 누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